안녕하세요. 잠이 안 와서는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숙주나물을 무쳐 볼 텐데요. 매일 숙주나물을 육개장에만 넣어서 먹다가 식당에서 숙주나물 반찬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주나물을 한번 무쳐 보려고 해요. 일단 숙주는 380g을 준비를 했는데요. 380g은 보통 숙주나물 한 봉지 사면 그 한 봉지가 한 380g 되거든요. 그래서 한 봉지 사온 걸 기준으로 해서 오늘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한 두세 번 깨끗이 씻어 놓은 거예요. 처음 씻을 때 좀 뿌연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으면 되고, 숙주는 녹두를 키워서 나온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녹두 잎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데, 흐르는 물에 씻어서 다 제거를 해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조금 녹두 잎이 남아 있는 거 괜찮아요, 묻히셔도.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간마늘 준비해 놨고요. 그 다음 파도 지금 한 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흰 대가 지금 화면상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흰 대, 한 대로 치자면 한 4분의 1대 정도 준비를 하시고, 지금 당근을 안 넣기 때문에 색감을 조금 내기 위해서 파 녹색 줄기도 조금 준비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숙주를 삶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물이 이렇게 팔팔 끓으면 보통 뭐 소금 넣으면 질겨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식용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식용유 쓰시면은 또 그 미끈미끈한 때문에 설거지 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맛소금을 2분의 1티스푼 정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자, 숙주를 넣는데요. 숙주는 콩나물 삶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콩나물은 한 4, 5분 삶아야 되지만 숙주는 요렇게 한 상태에서 1분 정도, 그리고 또 뒤집어서 1분 정도, 그래서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삶아서 건져주시면 됩니다. 너무 푹 삶으면은 숙주가 너무 이렇게 곤죽이 되고 시들해져 가지고 물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나물을 먹었을 때 식감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숙주 너무 오래 삶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앞뒤로 1분 정도 익혀주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숙주나물이 투명하게 변한 거 보이시죠? 그럼 건져내시면 돼요. 지금 저희는 보여드리는 단계라서 이렇게 지금 세반으로 옮기는데요. 바로 싱크대에서 물 틀어 놓으시고 씻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뭐 소금 넣으면 질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오랫동안 놓고 보관해서 먹고 그렇지 않잖아요. 뭐 요 정도 하면은 뭐 2인 식구나 뭐 4인 식구나 이러면 하루 이틀이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목숨 걸시지 마시고요. 지금 요렇게 소금 넣고 하셔도 그렇게 많이 질겨지지 않습니다. 소금을 뭐 한 트럭으로 붓고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씻어서 오겠습니다. 자, 흐르는 물에 숙주를 여러 번 헹궈서 왔는데요. 자, 이렇게 물기는 많이 빼주실수록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채질을 해주시고, 너무 세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물기를 짜주세요. 저는 뭐 아삭함을 위해서 식용유를 넣는다, 뭐 소금을 넣지 않는다, 그거보다는 이게 숙주나물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기가 많이 배어서 나오기 때문에 싱거워져요. 그래서 물기를 충분히 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기가 좀 빠지는 틈을 타서 깨소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가 빠지는 동안 깨소금을 조금 만들어 볼 텐데요. 깨는 뭐 많이 들어가면 더 좋으니까 한 2스푼 정도, 2티스푼 정도 크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맛소금으로 소금을 삶았기 때문에 지금 천일염 요 정도면 한 8분의 1티스푼 정도, 한 2g 정도 됩니다. 같이 요렇게 가르셔가지고 요렇게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꼬숩고, 깨랑 소금이랑 따로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풍미가 나요.
자, 이렇게 돈가스 소스 만들 때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곱게 깨소금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무쳐보도록 할 텐데요. 뭐 진간장 쓰셔도 상관없는데 될 수 있으면 국간장 쓰시면 좋고요. 국간장은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다음 맛소금. 저희는 맛소금으로 숙주를 삶았기 때문에 맛소금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요. 이게 한꺼번에 쭉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숟가락으로 하시고 맛소금 8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요. 여기서 준비해 놓으셨던 마늘 요거 좀 많아요. 그래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 지금 한 대 썰어 놨는데 한 대 너무 많으니까 한 반대 정도 넣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근을 넣지 않기 때문에 조금 파를 길게 썰어 봤는데요. 칼솜씨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건더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맛을 한번 보시고요. 약간 짜다 싶을 정도로 하셔야지 여기서 물이 나오면은 싱거워지기 때문에 지금 맛소금으로 절였고, 그 다음에 맛소금, 그 다음에 국간장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간이 아주 간간한 게 맛있습니다. 여기에 만들어 놓은 깨소금 넉넉하게 넣으시면은 아주 고소한 게 맛있어요. 깨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나물이야말로 이게 손맛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량을 하시기보다는 하시면서 이렇게 좀 가감하고 넣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깨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자, 한번 카메라맨 선생님께 맛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맛있어요. 네, 아주 고소하고 그리고 식감이 살아있죠? 네, 너무 질기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소금으로 삶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참기름은 안 넣어요? 아니, 넣을 건데 그렇게 혼수를 두시면 잘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스푼 정도 둘러주시고요. 자, 이제 비빌 때는 살살살살 이렇게 너무 힘을 줘서 묻히시면은 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 참기름 또 넣으니까 또 아주 맛이 끝내주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대로 먹으셔도 되고 또 비빔밥으로 해서 드셔도 되고, 이렇게 당근 넣지 않아도 아주 맛있는 숙주나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레시피대로 따라하시면 분명히 맛있는 숙주나물이 만들어지실 거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